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주름이 늘고 잡티가 생기고 예전 같지 않은 피부 때문에 사진 찍기도 싫어지셨나요? 손주들과 함께 찍는 가족 사진에서도 뒤쪽으로 숨어 서시나요? 79세 김정숙 할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을 가리곤 했죠. 할머니는 못생겨서 사진에 안 나올래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카메라를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정말 예뻐졌어요.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이제는 손주들이 사진 찍자고 하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혹시 비싼 화장품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단돈 1,000원도 들지 않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김정숙 할머니는 단 5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8세 피부과 전문의 김현수 박사님께서 40년간 연구하신 자연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대한피부과학회 명예회장을 지내신 분이죠. 김현수 박사님은 나이든 피부일수록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시니어 피부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가족분들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이해하시면 해결책도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피부를 튼튼한 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기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 기둥이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피부를 탱탱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분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들이 하나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65세가 되면 콜라겐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0대 때 100이었다면 이제는 50밖에 안 남는 거죠. 집의 기둥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각질층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정원에 가을 낙엽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말이죠. 새 잎이 나려고 해도 낙엽 때문에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각질 때문에 새로운 피부 세포가 겉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잡티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화장을 해도 들뜨고 보습제를 발라도 겉돌기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피부 표면이 너무 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신 김치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피부는 약산성이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산성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안을 해도 뽀드득거리지 않고 만져보면 까칠까칠합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65세 이상 시니어 피부의 80%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베이킹 소다가 어떻게 이런 피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킹 소다의 핵심은 바로 야갈칼리성에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때 묻은 옷을 비누로 빠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진 하얀 셔츠에 비누를 발라 문지르면 때가 깨끗하게 빠지죠? 베이킹 소다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너무 산성이 된 피부를 중성으로 되돌려 주는 거죠. 마치 신 김치에 설탕을 조금 넣어 중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갈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피부를 3개월간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수분 손실이 20%나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촉촉해졌다는 뜻이죠. 또한 묵은 각질 제거 효과가 30% 증가했습니다. 낙엽을 치워 새싹이 돋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이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정원에 쌓인 낙엽을 깨끗하게 치우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 새로운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스크럽처럼 거칠게 벗겨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하는 거죠. 둘째, 피부 표면의 산성도를 적절하게 중화합니다. 너무 산성이 된 피부를 건강한 약산성으로 돌려놓습니다. 셋째, 모공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빼냅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비싼 화학 성분이나 위험한 시술 없이도 말이죠. 베이킹소다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사용하는 천연 성분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김현수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요리 레시피처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따라 하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물 확인하기. 먼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보세요. 식용 베이킹 소다 1통, 평소 사용하시는 세안제, 깨끗한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식용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 식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청소용 베이킹 소다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단계 손 씻기와 얼굴 적시기.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한 손으로 해야 세균이 얼굴에 옮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손등에 물을 묻혀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2단계 베이킹 소다 섞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세안제를 손바닥에 짜주세요. 평소 양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티스푼 딱 반만 넣어주세요.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손바닥에서 충분히 섞어 거품을 내주세요. 크림 거품처럼 부드럽게 될 때까지 비벼주세요. 3단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거품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마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뺨은 아래에서 위로, 턱은 가운데서 귀 쪽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하세요.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눈 주위는 피해 주세요. 눈가 피부는 얇아서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아기 피부를 만지듯 부드럽게 해주세요. 4단계 깨끗하게 헹구기. 이제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완전히 씻어내 주세요. 거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헹굼은 충분히 하세요.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수축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5단계 보습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누르듯이 하세요. 그 다음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2단계를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제거한 후에는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사용 빈도와 주의사항. 처음 오일은 매일 해주세요. 5일 후부터는 주 3회만 하시면 됩니다. 월, 수, 금 이렇게 하루 걸러 하나씩 하세요. 더 자주 하신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의 놀라운 변화 과정입니다. 박기순 할머니는 얼굴에 검은 점들과 칙칙한 피부색 때문에 몇 년째 고민이셨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기순 할머니는 항상 가족 모임에서 구석 자리에만 앉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빠질게 하시며 피하셨죠. 베이킹 소다 세안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세안을 마치고 거울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피부가 조금 밝아진 것 같네? 혼잣말을 하시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5일째가 되었을 때는 변화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동안 거칠고 까칠했던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 보여요.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뭐 특별한 거라도 하셨어요? 박기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 사진 한가운데 서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제 사진 찍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졌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거친 피부와 여기저기 생긴 잡티 때문에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거울 보는 게 정말 싫어요. 면도할 때마다 피부가 거칠어서 면도날이 걸려요. 처음 상담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베이킹 소다 세안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면도할 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면도날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열흘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게 언제지? 하시며 놀라셨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작은 잡티들이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셨습니다. 한 달 후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반질반질해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후로 아침 면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때문에 화장품을 발라도 들뜨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셨죠. 베이킹 소다 세안 후 3일 만에 화장품이 잘 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크림이 이렇게 잘 흡수되네? 하시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당기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수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변화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1-3일차 피부 톤이 약간 밝아집니다. 칙칙함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4-7일차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만져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1-2주차 작은 잡티들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모공도 조금씩 작아져요. 3-4주차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확실히 알아챕니다. 가족들이 먼저 말해줍니다. 1-2개월차 피부 전체가 한 톤 밝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시니어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재생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박사님께서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주신 안전 수칙들입니다. 절대 지켜야 할 5가지 규칙. 첫 번째, 반드시 식용 베이킹 소다만 사용하세요. 마트에 가시면 청소용과 식용이 따로 있습니다. 포장지를 꼼꼼히 보시고 식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구매하세요. 청소용은 절대 얼굴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세요. 더 자주 하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갑니다. 세 번째, 마사지 시간을 1분 넘기지 마세요.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할수록 효과가 좋겠지?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래 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귀 뒤쪽이나 턱 아래쪽에 조금 발라보시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제거한 후에는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빼먹으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따끔거림이 심하거나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심하면 바로 그만두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찬물로 깨끗하게 씻고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피부과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김현수 박사님은 모든 사람의 피부가 다릅니다. 99%의 사람에게 좋다고 해도 나머지 1%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고 당부하십니다. 효과를 더욱 높이는 추가 팁들. 보습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꿀을 한 방울 섞어 보세요. 꿀의 보습 성분이 피부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영양 공급을 더하고 싶으시면 올리브 오일을 아주 조금 넣어 보세요. 손가락 끝에 살짝 묻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마지막 헹굼을 미지근한 녹차물로 해보세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사지 시간을 2분으로 늘려보세요. 단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베이킹 소다 세안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도 지키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물을 6-8잔 정도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이 좋습니다. 매일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오던 한숨이 미소로 바뀝니다. 사진 찍기를 피하던 분이 먼저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79세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좋아졌어요. 손주들과 놀 때도 더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어요. 이웃 할머니들한테도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고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나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의 모임,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더 즐거워집니다. 82세 박기순 할머니는 이제 외출하는 게 즐거워요. 예전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라고 하셨습니다. 7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베이킹소다 한 통이면 3개월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 남짓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자신감과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비싼 화장품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김현수 박사님은 65세 이후의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젊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세안할 때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활짝 웃으시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